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지난주 18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이슈책 코너에서는 여수의 한 식당을 이용한 유튜버의 영상 내용을 다뤘습니다. 당시 유튜버는 공개된 영상에서 식당 업주의 부당하고 불친절한 대응을 문제 삼았고 식당의 명함도 공개했습니다. 이 사안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각종 주요 포털과 주요 언론이 유튜버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저희 이슈책 코너에서는 유튜버의 입장과 논란이 된 식당의 입장, 여수 시민들, 관광객, 그리고 근처 상인들의 입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주의 억울하다는 입장이 담겼고 이 입장을 들은 일부 누리꾼들은 여수 MBC와 제작진에 대한 조롱과 폄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작진의 얼굴이 담긴 취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2차 가공하는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라디오 전망대 제작진들은 사적 영역인 개인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공적 부문에 속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편에 서서 편협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모든 사안과 이슈를 대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담아서 청취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취재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일부 식당 업주들의 부적절한 대응을 고발하고 여수에서 열심히 손님을 응대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는 점 또한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논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계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이슈책까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7월 23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순천 관련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순천만 습지 인근에 대나무를 식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가 올해 초부터 순천시 도사동 이 순천만 습지 인근인 대대마을 앞에 이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대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들과 상의가 없었고 또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는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의 일환으로 이 순천만 습지 절강 습지에서 이 순천만 습지센터로 이루어지는 들녘 사이에 이 대나무를 식재했다는 입장인데요. 예. 이 정작 마을 주민들은 나무 식재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을 주민들은 대나무가 심어진 이후 마을 앞 들판과 순천만 용산 전망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막혔다며 이 나무가 식재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답답함을 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최근 순천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 사업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뒤늦게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순천시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업 시작 전에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이 없었고 식재 장소 또한 좀 부적정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순천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논란이 이어지자 순천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업은 이미 지난해 6월 마을 이장과 통장 협의회를 통해 설명이 진행됐고 주변 농가들과도 충분히 소통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한 순천시는 현장에 식재된 대나무는 식생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택된 수종이고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 이 산림청이 탄소 흡수원 확충과 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새롭게 추진한 정책인데요. 순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공모를 통해 백강로와 지봉로, 관내 봉화산 등의 도시숲을 조성해 왔습니다. 예. 이번에 대나무가 식재된 순천만 습지 인근 도사동 지역은 도심이 아닌 도심 외곽 지역인데요.
순천시는 당초 시 도심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 숲을 조성하려 했지만 이 토지 매입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이 시유지인 해당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주민들을 위해 시작된 국비 57억 원, 시비 28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순천시의 도시숲 조성 사업이 이 정작 사업의 수혜 대상인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또 8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를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운영 중인 강의 프로그램의 강사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최근 광양시 의회 시정 질문 과정에서 광양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되는 강의 프로그램이 이 시설마다 강의료가 차이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이 광양시 의회 박문섭 시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광양시 사회복지시설에서 강사들이 똑같은 강의를 동일 시간에 걸쳐 진행하더라도 기관이나 센터에 따라 시간당 최대 42,500원까지 금액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실제로 광양시 평생교육관과 특정 도시 노인복지관 또 지역 아동센터 등은 강의료가 시간당 6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또 다른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2시간 강의에 겨우 3만 5천 원으로 시간당 17,50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 광양시 각 부서별 진행 프로그램에 따라 강의료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차이가 커서 이 강사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예,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비슷한 프로그램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당연하게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강의료도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광양시의 강의료 차별 실태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네, 이 앞서 광양시의 사회복지시설에 따라 서로 다른 강의료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광양시의 경우 시 도시보건과의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은 시간당 6만 원에 달하고 있고 체육과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4만 원, 또 교육청소년과의 마을학교 지원 사업의 경우 3만 5천 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강의료는 3만 원이 책정되는 등 이 강의비를 서로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박문섭 의원은 강사들이 높은 급여가 있는 기관을 선호하게 되면서 인력을 수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강의의 질도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며 광양시가 나서서 이 강사료를 표준화해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이 시정질의 답변에 나선 광양시 간부는 이 전반적인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기관마다 운용이 가능한 사무관리비에 차이가 있다 보니 이 강의료가 각각 다르게 산정될 수 있고 또 표준화를 통해 강사비의 평균이 올라가게 되면 이 되려 강의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당장 강의료를 표준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3, 4만 원 차이라고 해도 뭐 50만 원과 53만 원 이 차이가 아니라 시간당 만 원대를 받는 곳이 있고 6만 원을 받는 곳이 있고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여수시가 수돗물 수질 관리 시스템 장비를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게 한 대당 1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예산 사용 관련해서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가 전남도 예산 지원 사업으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여수시가 시급하게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는 지역 일부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는 관내 시립요양병원과 망마경기장, 진남수영관 등 관내 3곳에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예. 대당 1억 원에 달하는 해당 시스템은 각 시설로 유입되는 수돗물의 탁도와 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수돗물 공급 행정을 주도하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수질 관리 시스템이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한 논란과 함께 또 사후 관리 비용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지역 일부에서는 최근 여수시가 이 상수도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가로 수질 관리 시스템이 더 필요하냐 이런 비판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의 경우 수소 이온 농도 지수와 염소 농도 등 4가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관로 노후화로 간혹 발생하는 이 탁도 측정을 제외하고는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수시 정수장에서 모두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수시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7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 둔덕 정수장과 이 학용 정수장의 고도 처리 시설을 지난 3월에 완료한 상태인데요. 일반 정수 처리 공정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미량의 유기 오염 물질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예. 또 다른 논란으로 해당 설비가 설치되면 2년 동안의 무료 관리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매달 20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붙게 되고 또 매년 240만 원 가량의 운영 관리비가 투입될 예정인데 이 역시 예산 낭비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여수에서는 사실 수돗물 관련된 이슈가 몇 년 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지금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지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또 여수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일 텐데 이게 과하다 또 예산 낭비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설치했을 때의 효과와 또 꼭 필요한지 여부까지 꼼꼼히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부 변호사입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두 분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늘 이렇게 한결같이 단정하고 깔끔하고 이런 모습으로 방송에서만. 오심에 굉장히 저는 좀 존경스러움을 표합니다. 아니요, 방송도 있고 또 이제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먹고는 살아야죠. 저도 본업이 있으니까 어쩔 수 두 분 없이 다 있습니다. 약간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으세요. 고민이 많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려고 사는 거니까. 두 분 다 헤어스타일 변화가 좀 있으시네요. 아, 예, 저 그러네요. 휴가철이 다가오고 하니까 그러네요는 뭐예요? 미리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송 변호사님은 펌을 하셨고 예. 저는 이제 커트를 좀 했어요. 그러게요. 네. 뭐 같이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같은 성인이. 굳이 미용실까지 같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같은 성인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좀 방금 제 머리 자른 건 아셨죠? 뭐 네. 대충 알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대충 네. 알고 있어. 너무 재밌습니다, 네. 두 분. 자, 오늘 화제의 사건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의 판결 대신 오늘 사건을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 최근에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게 우리나라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살해를 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다라는 내용도 너무 충격적이고 사제로 총기를 제작해서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예. 다양한 측면에서 자꾸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가장 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 어떤 원한 관계를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원한 관계 있을 수는 있지만 가족 간에도 뭐 불화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예. 근데 총으로 그 자신의 생일을 열어준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들을 총으로 쐈다라는 거는 어떠한 정말 동기가 있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에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피해자 이제 유족이죠. 피해자 유족 측에서 이제 입장을 좀 밝힌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뭐 일간 언론 보도에 나오는 무슨 가정불화 이런 거 동기가 될 수 없다. 뭐 가정불화 없었고 이거는 그냥 계획적으로 심지어 지금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아들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당시에. 며느리와 맞아요. 손주들까지 살해하려고 맞아요.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 네. 오늘도 보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불발이 됐을 뿐이지 거기에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총을 겨눴다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총이 이제 발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수에 그쳤을 뿐이지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있었던 모든 사람을 이제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적인 것이라는 게 또 피해자 주장이고,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물론 예. 엄청 충격적이고 예.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긴 한데 이제 피해자 유족 측에서도 너무 이게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우리가 너무 관심은 두되 너무나 뭐 이렇게 뒷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말씀하신 거 정리를 좀 해보면 유가족 측은 그 어떤 범행 동기도 그 피의자에게 없다. 네. 특별한 동기가 없고 그냥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지가 그 피의자가 총기를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일단, 그리고 네. 그 본인의 집에는 타이머가 맞춰진 사제 폭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분 평소에 뭐 어떤 일을 하는 분이었길래 이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법해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고도로 훈련을 받은 뭐 특수부대 출신이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한데, 지금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람은 군인이나 경찰 출신도 아니고 그냥 예. 그냥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제총은 부품을 사서 직접 조립한 거고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고 참고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어떤 시민이 총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발포를 할 수 있다. 예. 라는 것이 좀 더 굉장히 경악스러운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예. 그러니까 아무런 뭐 이유가 없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까지 살해를 할 만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피의자는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제 가정불화다 이런 건 좀 약간 추측 보도고, 지금 뭐 프로파일러를 이제 투입해가지고 이제 범행 어떤 전반적인 그런 것들 한번 밝혀보겠다고 했는데 예. 좀처럼 입을 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하. 어떤 추측, 뭐 이제 이혼한 가정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쪽의 말 따르면 이혼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제 피의자를 배려해서 이혼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끝까지 이제 아들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숨기고 이제 살 만큼 그만큼 이제 원만하게 잘 지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예. 일단 사실 근데 우리가 항상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동기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물론 예.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유사한 범죄를.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동기가 진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동기를 찾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 여기에 뭐 이제 이것도 분명히 밝혀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 입을 열지 않으니까 사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은 이제 추측만 하는 것.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피해자의 관계가 어땠고 이런 것들을 주변 진술이나 당사자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당사자는 별로 입을 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영장 실질 심사에도 얼굴을 나타내지 그러게요.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동기가 없는데 어떻게 계획을 철저하게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이제는 뭐 열등감이라든지 뭐 이런 그것도 걸로 막 아들을 추측을 본인의 하는데. 생일 파티에서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정말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을 조금 떼서 총기 사건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한 경우들이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자체는 미국하고 다르게 총기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보유하거나 하는 것이 어쨌든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또 이런 사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6년에도 서울 강북구 오페산 터널 총격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사건들의 내용들 보면 당시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사제총을 만들어서 그 조준해서 발사를 했으나 예. 피해자는 죽지 않았고, 대신 이제 그 제압 과정에서 경찰에게 총을 발사했는데 이게 명중해서 경찰관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고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좀 충격적이죠. 그때 그렇습니다. 2016년에 발생한 그 사건에 이제 뭐 피고인이죠. 이름이 뭐 다 공개된 성병대라는 이제 이 피고인이 이제 결국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 보면 이 사람이 만든 총도 뭐 사진 같은 거, 관련 사진 같은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게 좀 허접합니다. 뭐 총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뭐 목재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굉장히, 근데 어쨌든 뭐 그것이 진짜로 발사가 돼버려서 이렇게 사람이 목숨을 앗아가는 흉기가 무기가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 공포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피의자인 아버지에 대해서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되겠지만, 이와 별도로 총기류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이 좀 적용되나요?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사람이 죽었으니까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데 예. 이제 총기 사용이 살인죄의 어떤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제 총기 제작 사용 이런 것들 다 금지돼 있어요.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이게 그런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예. 해당 법률의 내용을 보면 총기를 예. 소지하거나 제조하거나 운반, 사용 이게 모두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법으로 총기를 사제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것과 이번 경우 제작하는 것과 것처럼. 사용하는 거 이게 결합하면 3년에서 시작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관련 법률도 다 마련돼 있고 가정 내에서 보관조차 그러니까 제작은 당연히 안 되고 예. 보관하는 것도 금지가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버지가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발사했다. 이거는 사실 중범죄 중에 중범죄로 볼 수 있겠죠. 그러게요. 자, 그렇다면 이 총기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를 하고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지를 하고 또 사용을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고 이번 사건처럼 이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가정 내에서 총기를 보관하는 것 자체는 금지돼 있어요. 절대. 그리고 네. 그 검도하시는 분들 뭐 진검 있잖아요. 예. 진짜 칼 이런 것들도 다 금지가 돼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관할 경찰서에 예. 보관을 하고 예. 이제 사냥용 총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경찰서에 보관을 했다가 필요에 따라 필요할 쓸 때. 때만 이제 신고를 하고 가져갔다가 다시 다 썼으면 반납을 하고 이런 그래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예.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법률적인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들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변호사님? 예,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에서 쓰인 총기처럼 뭐 개인이 이제 직접 당연히 뭐 제작할 수 있는 거 다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문제는 뭐냐면 실제 제작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하는지 네, 일일이 다 그런 것까지 파악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행 그 규제의 초점이 그냥 완성된 총기 관리에만 좀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부품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고 또 뭐 총기 제작에 사용하는 뭐 고출력 3D 프린터를 비롯한 설계 도면에 대한 통제 같은 것도 비교적 좀 소홀하다라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버젓이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작이 완료되어 있는 총포 도검에 대해서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 지금 현행법은. 예. 근데 얼마든지 부품들을 개인이 조달해가지고 좀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꾸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제도적으로 이거를 좀 막을 수 있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천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사건 함께 다뤄봤고요.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요. 주요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서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 여수의 한 식당의 불친절한 대응을 유튜버가 공개했던 사건입니다. 두 분도 아마 많이 보도를 네. 통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라디오 전망대 오늘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사건을 취재하고 또 양측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을 다양하게 전달을 했음에도 저희가 불구하고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식당 주인을 그 방송이 좀 옹호를 한다 이런 댓글을 유튜브를 통해 많이 주고 계신데요. 일단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사건의 업주의 불친절 대응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그 또한 보도를 했고요. 유튜브와 업주 간의 주장 중에 가장 좀 엇갈리는 부분이 촬영 허가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유튜버는 허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업주 측에서는 동의 없이 이걸 좀 찍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SNS에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게 어디까지 문제가 될지 또 어디까지는 괜찮을지 이런 이야기를 법률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된 꽁트부터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수를 찾았는데요. 비행기가 지연 운항이라서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여수공항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요? 지금 나 찍은 거요. 뭔 카메라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래서 한 거요.
그쪽을 찍은 건 아니거든요. 걱정 마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아니 아까 분명히 내 쪽으로 카메라 돌린 것 같던데 나 얼굴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요. 나 그쪽에 영상에 얼굴 올라가면 안 될 것이요. 그 채널 이름이 뭐요? 나 들어가갖고 얼굴 나온 거 안 나온 거 볼라마요. 예, 나순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나순이 그 이름도 겁나 촌스럽네. 하여간 볼라니까 그래 알아. 근데 구독 좋아요는 못 해주니까 그래 알고. 네네네. 우리 나봉이들 놀랐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저기 보이죠? 무한공항 참사 때 노컬라이저 바꾼다고 하더니 이거 아직도 그대로네요. 활주로도 늘린다고 하더니 그것도 그대로고 주차난도 여전합니다. 여기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카메라 꺼주세요.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 하면 되거든요. 나봉이들 오늘은 여수공항 안 브이로그 된다니까.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습니다. 예. 자, 유튜버인 것 같아요. 네. 개인 방송을 하는 라순이 씨가 공항에서 자유롭게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는데 일단 안전요원이나 공항 관계자는 이걸 막고 있는 상황이고 지나가는 이용객들도 내 얼굴 나오면 안 돼! 라면서 이제 좀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시고요. 자, 오늘 방금 듣고 오신 꽁트 요즘 좀 참 많이 화제가 되고 이런 것들로 논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할 때 이게 뭐 업로드를 전제로 하든 아니든 혹은 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건지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꽁트 사안 굉장히 짧긴 했는데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좀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예. 우선은 공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촬영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근데 안전요원이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 지점에서 한번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인의 얼굴을 이렇게 찍은 부분도 아까 막 항의를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다수 대중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공장소는 기본적으로는 뭐 촬영을 할 수는 있어요. 예. 다만 이제 보안상 뭐 공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통제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항공보안법이라든지 공항시설법령 뭐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항공보안법 자체를 제가 꼼꼼히 좀 검토를 해봤는데 촬영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 공항의 관리자는 어떤 특정한 구역들을 보안구역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공항 내부 지침에 따라서 뭐 촬영을 허가하거나 아니면 제한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그런 지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그 일반인은요. 원치 않는 나의 모습이 지금 촬영돼서 유튜브에 뿌려지는 게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촬영을 안 했다라고 라순 씨는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촬영이 됐고 동의 없이 촬영이 됐고 이런 것들이 영상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만약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SNS에 게재가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초상권 침해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논란이 됐던 여수 식당 사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을 허가받았다라고 한 유튜버의 주장과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영상 촬영을 만약에 허가받은 경우라면 상호나 가게 내부 좀 더 얼굴 이런 거 나와도 상관이 다 없는 겁니까? 일단은 뭐 모든 장소마다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제 송 변호사님이 짚어주셨는데 예. 식당이나 카페 등의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업장에서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이 업소에서는 어떠한 촬영도 금지가 된다라고 미리 고지가 되어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뭐 허가를 받아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그 영상에 다른 손님의 얼굴이 그대로 나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뭐 이제 뭐 여기
식당의 음식이라든지 뭐 식당의 상호가 노출되는 것까지도 나는 뭐 괜찮다라고 한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 뭐 거기에 있어서 다른 손님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는 이제 이거는 뭐 업주가 허가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상업적으로 쓰이냐 안 쓰이냐에 따라도 굉장히 다른 것 같은 게 네. 일부 카페에 가면 그 온라인 쇼핑몰 촬영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이 그 상업적인 용도에 물론 그 카페 자체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배경이나 이런 게 상업적인 용도로 쓰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시적으로 여기서 상업적인 촬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해 놓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허가를 받아서 촬영한다고 해도 그 업로드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찍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한다라고 한다면 예.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업적인 그 이용의 뭐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법적으로 기준은 영상이나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게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게재를 한다든지 이것도 인스타그램. 상업적 목적이에요, 유튜버도? 그러면 당연하죠. 유튜브도? 왜냐하면 수익 창출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지급이 되니까. 그리고 뭐 광고 삽입이 있는 브이로그라든지 PPL, 간접 광고, 뭐 가게 리뷰 이런 것도 다 상업적 목적의 하나로 봐야겠죠. 그래서 예. 상업용 영상에는 일반적인 영상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 예. 기준도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초상권,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영어권, 명예훼손, 업무방해 이런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의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아까 그 논란의 사건에서는 사실 그 전체 가게가 막 다 나온 것은 아니고 일부 음식과 네. 그리고 유튜버 개인의 얼굴 위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는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타인의 얼굴 자체는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은 예.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영상 내용을 보면은 그 식당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명함이라고 할까요? 명함? 명함도 공개가 되고 상호도 다 공개가 됐죠. 아,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까 같이 상호나 외부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 대중에 공개돼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조건이 그러니까 낮은 기준이 적용될 그래요? 수 있겠지만 예. 그걸 떠나서 뭐 이제 업주의 목소리가 담긴다든지 예. 뭐 이런 내용들은 만약에 사정에 동의가 없었다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물론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시시비비를 가려봐야겠지만 예. 문제 소지가 그러니까 동의가 없이 그런 부분이 촬영됐다라고 한다면 문제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초상권 침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공항에서 찍은 그 사례에서도 일반 승객들이나 옆에 공항 이용객들의 항의가 네. 초상권 침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초상권 침해 뭔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 초상권이라는 것은 어떤 뭐 법적으로 명문에서 초상권 이렇게 하진 않고 헌법 10조에서 이제 이걸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예. 헌법적으로 이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뭐냐면 본인의 얼굴 그리고 타인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서 함부로 촬영되거나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이고 또 이를 영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 초상권 침해 아까 이제 꽁트 사례에서 그 남자분이 이제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던 여자 유튜버에게 한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만약에 그 영상에 내가 동의하지 않은 나의 얼굴과 뭐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된다면은 이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사진 찍거나 이런 거 당했을 때 아니 네가 뭔데 네가 뭐 연예인이야 유명인이야 네가 무슨 초상권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예.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 권리는 뭐 연예인의 것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시민이 가지는 권리거든요. 그리고 나의 얼굴 나의 모습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그 특정 유튜버 있잖아요. 네. 그 유튜버분의 얼굴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보도가 좀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예. 뭐 자기의 이름이 노출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예. 근데 이거가 비공개 영상은 사실 아니잖아요. 뭐 이거를 뭐 유포하거나 예. 뭐 하지 않도록 한 그런 영상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다른 사람이 또 그 유튜브 내용을 그대로 뭐 링크를 시켜가지고 예. 이거를 노출하는 행위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뭐 저작권 침해이냐.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영상을 만든 거는 본인의 저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단으로 도용했다. 라고 하면은 또 이제 저작권 침해가 또 문제가 되고 그 영상 속에 나온 뭐 자기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또 뭐 초상권 침해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보도는 모자이크를 하고 또 어떤 네, 보도는 맞아요. 모자이크 없이 내보내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랬더라고요. 약간 주구낭방으로. 그러게요. 그리고 하나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저희 방송 이런 네.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네네. 녹화를 한 이런 방송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특정 이제 2차 재생산하는 또 그런 유튜버들이 가져다가 요거를 인용을 해서 썼어요. 근데 그 과정에 얼굴이 그대로 나왔어요. 저희가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사실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영상을 우리가 출연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 사실 방송국이라든지 우리들의 동의 하에 정해진 맥락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을 한다든지 부정적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허락 없는 수익 채널 게시에 활용을 한다면 예. 당연히 우리 얼굴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작권이잖아요. 이게 예. 지금 이것도 방송국의 저작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그대로 가져다가 옮겨서 상업적인 영상이라든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재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링크를 걸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재석권 침해는 아니고 이게 어디에서 온 이 저작물의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우리가 이제 뭐 문헌을 인용할 출처를? 때도 그런 거는 무조건 그게 저작권 침해는 아니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네. 완성된 방송을 외부에서 재사용한다는 거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방송국의 동의나 그렇죠. 출연한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예, 네. 근데 이거를 동의 없이 그냥 가져다가 그대로 재생산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네. 특히 거기에 특정한 프레임을 씌우거나 좀 맞아요. 악의적인 의도로 재생산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문제가 라는 말씀이신 커지죠. 거죠?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업무 방해 부분을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만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영상 촬영하는 공간이 업장 있잖아요. 이제 그 가게 그런 경우에는 이걸 업무 방해 삼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그렇죠. 아까 우리 꽁트 사례도 나왔잖아요. 찍지 말라고 내부 규정이 위반되니까 찍지 말라고 계속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찍었다. 예, 아까 뭐 그 그 꽁트처럼 업장일 수도 있고 공항일 수도 있고 뭐 예. 다른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아까 공항 측에서 그러면 손해배상 저희 걸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찍어서 저희 업무 방해됐습니다. 할 수 있나요? 일단 형법상의 업무방해를 이제 엄격하게 적용하려면은 뭐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기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공항 요원이 제지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해당 유튜버가 뭔가 이제 실랑이를 벌이면서 뭐 난동을 부린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뭐 이제 성립할 여지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예. 그냥 이제 제지를 했고 뭐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제 그쳤다고 한다면은 바로 뭐 업무방해죄로 어떤 벌금형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이게 뭐 한 가지만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맥락과 상황을 다 따져서 판단을 네. 해야 되는 부분인 만큼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찍고 그냥 올리는 뭐 다 사용하는 식당이니까 혹은 공항이니까 방송이니까라고 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그런 기준과 규정, 법률이 존재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전법정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죠. 횡간도 특수지 집배원 강육수입니다. 횡간도 특수지 집배원 강육수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특수지 집배원 일단 이것만 들었을 때는 일단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집배원
이시라는 건가요? 네, 이 특수지는요 시내권에서 배달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을 말하는데요. 여수에도요 면단이나 섬 지역에 한 10여 곳이 있어요. 오늘은 이 여수 남면에 위치한 소횡관도 대횡관도의 우편 배달 담당하고 있는 강육수 집배원을 만나봤습니다. 예. 시내권의 경우에는 집배원 분들이 차나 혹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우편물과 택배 배송을 주로 하시는데 네. 특수지라고 뭔가 다를까 싶거든요. 이 특수지 경우에는요 여수 우체국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특수지 인근에 있는 우체국 출장소로 배송을 하면 이 특수지의 집배원들을 받아서 담당 지역에 배송을 하게 됩니다. 예. 강육수 집배원이 담당하는 남면 섬 경우에는요 오전 10시 30분경에 화태에 있는 월정항에서 횡간도, 두라도, 나발도 등의 특수지 담당 집배원들이 섬에서 배를 타고 와요. 각자의 이걸 배를 타고. 받으러? 네, 맞아요. 우와. 그러면 우편과 택배 등을 받아서 각 섬으로 이동해서 오후부터 각자 배달이 시작됩니다. 지금 13년 차. 횡간이고 소횡간. 저 섬 있잖아요. 두부락. 이제 우편물 오는 거 뭐 등기, 뭐 하여간 이제 우편물 뭐 소포 오는 거. 서면은 이제 일반 택배 못 들어가잖아요. 우체국으로 붙여야 돼. 우체국으로 붙이는데 좀 이제 요금이 비싸지. 오면 이제 많을 때는 무지개 많아요. 싹 다 배달해야 돼. 싣고 가면 또 이제 우리 가면 또 이제 그 짐을 싣고 있는 그 사륜차식으로 하나 있어요. 그다 싣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배달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우편물 배달하고. 네, 오토바이나 차 대신에 배에 우편물을 싣고 일단 섬으로 들어가서 사륜차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다 싣고 이제 각 집에 배달을 하는 역할을 네. 하고 계시다고 듣고 왔습니다. 네. 리어커는 갈 수가 없어요. 섬이 골목이 좁기도 하고 짐들이 많잖아요. 이걸 하나하나씩 옮기기 너무 힘드니까 사륜차를 이용해서 쭉 배달하시는 거예요. 섬을 다 도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작은 섬은 대형 택배 회사가 안 되고 우체국만 이용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매일 이렇게 왕복 뭐 1시간 가까이 배를 네.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게 또 그냥 내 몸만 이동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짐들을 싣고 네. 내리고 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바다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제가 어제 이 강육수 집배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처음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하늘도 파랗고. 어제 날씨 좀 좋았는데. 맞았어요. 예. 근데 인터뷰를 마칠 때 되니까 해무가 자우가 껴서 바다 안개. 바다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바다 날씨가 가장 걱정이지만요. 택배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다면 파도를 치고 섬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60년을 살았는데 저는 뭐 아주 이제 겨울에 부풍이 불면 이제 막 태풍은 아니라도 막 바람 파도가 겁나니까. 그죠? 여름에 이제 태풍 막 계속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쩌다가 이게 딱 태풍이 오면 이제 봐서 이제 여기가 닿는다 이렇게 보고 이제 안 오지. 이제. 여기는 가까워도 저기는 파도가 치면 무서워요. 파도가 치면 막 우리 배들 막 끙끙거려요. 놀래버려. 파도를 만나갖고 놀래갖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부르면 그냥 겁나. 갑자기 그냥 막 비내버리니까 파도 칠 때는 무섭긴 무서워요. 바람 불고 있다. 올 때는 괜찮았어요. 올 때는 갑자기 이제 갈 때 바람이 이제 막 급수가 불어볼 때 막 그때 이제 막 안 가자니 그렇고 가야 되겠고 오늘 우편 배달할 겁니다. 메시지가 가니까 딱 알고 좀 늦게 가면 왜 안 온가 그래. 얘는 또 혹시 당할 게 있으면 빨리 배달해 줘야 되고 자기들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 네, 이렇게 매일 배를 타는 집배원님도 바다가 매일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이렇게 배를 타고 섬을 오가는 것도 힘드시겠고 또 다른 어려움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네. 섬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맞아요. 섬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고령이세요. 그래서 집배원을 할 수 있는 그 주민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맞아요. 예. 네. 또 일주일에 3번씩 우편 배달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어딜 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 그러니까 내가 부담이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우편을 배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걸 기다리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마을에 할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마을에가 전부 나이 저 밑으로 둘이 있고 전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저가 이제 끝나면 이제 누가 하려가 또 이제 그런 이제 그때 가서 봐야지. 이제 되도록이면 마을 사람들이 해야 돼. 왜냐하면 배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못 막아는 게 아니라 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횡간도는 아무도 지금 현재 봐서는 없어 싶어요. 요 금요일도는 못 가지. 보통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이제 끝나면 2시 되잖아요. 그때 이제 뭐 이제 딸네 집도 가려면 이제 그때 가는 거지. 그래 안 하면 안 돼. 여기서 물건이 뭐 아부른디 만약에 몸을 빗다. 그러면 만약에 뭐 이제 등기 하든지 버버려서 온 거 이런 거 또
택배가 오면 안 되지 않아요. 얻는 이제 그 시간대는 하여간 무조건 여기 와야지. 네, 거의 매일 이 횡간도 주민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네. 이분 아마 주민들 사정 한 분 한 분 속속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라고 알 정도로 예.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섬 주민 모두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 어린 아이서부터 고령 어른까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편물 이렇게 분리하실 때도 이름만 보기 척척척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주소를 안 봐도 안 봐도 예를 이름만 들어서 보고. 뭐 이미지다 하면은 이미지는 이쪽 집이다 이쪽 바로 집.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순서를 다 이렇게 정을 하시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네, 예. 워낙 같은 그 오래 살다 보니까요. 가족 같은 이웃이다 보니까 택배가 상할 수 있는 음식이면요. 예를 들어서 네, 택배 받는 분 집에 없으면 대문 앞에 두는 게 아니라 집 안까지 넣어두고 문을 잠궈두고 나온다고 합니다. 와, 이거 엄청난 신뢰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한 80명 정도 이제 되는데 인구가 노인부터 젊은 사람까지 이름을 다 알지요. 할머니들까지. 우편을 하니까 여자들 이름 모르는 사람 꽉 찼지요. 근데 저는 다 알지요. 뭐 지금 현재 애기들까지 이름을 다 알지. 왜냐하면 우편물은 이제 딱 보고 이제 주소도 주소지만은 계속 그걸 이제 접하니까 전부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뭐 시내 같으면 이제 이 뒤에 문도 못 열고 오라 그러지 않아요. 전화해갖고 택배가 왔는데 적그냐 그러면 이제 안에다 들여놓고 오지. 밖에다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예, 이분 집배원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섬마을 주민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스스로 자부심, 보람 이런 것들도 느끼실 텐데요. 네, 주민들이 하기 힘든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자부심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에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 특수집 집배원의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부탁 거 있으면 나또 이제 출장해서 이제 자주 다니니까 뭐 갖다 주고 나가 이제 올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행간이 이장 앞에 뭘 줄 거 많거든요. 갖다 주고 그래. 갖다 구할 사람에게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어쩌고 업무 외인 일이지만은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이제 나이가 이제 올해 지금 제가 이제 69, 만 68, 57년. 이제 몸이 이제 건강이 이제 허락하면은 70 한 3, 2, 3세까지는 이제. 네, 72, 3세까지는 하고 싶다라는 진심 어린 얘기 네.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바다 너머 횡간도 섬 주민들에게 우편물과 택배를 전하면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는 강육수 특수지 집배원은요. 오늘도 여수 아빠들의 힘차게 가르며 나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7월 23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